네, 반갑습니다. 주미더 종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동 또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의 조정이 조금 가팔랐죠. 알테오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마감을 했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장중 하한가를 봤었습니다. 근데 조금 끌어올리면서 마이너스 25% 마감. 그리고 뭐 보로노이, 네이처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30위권 중 들어가는 바이오 종목들의 조정이 굉장히 컸다. 그나마 리가켄 바이오 정도가 조금 선방을 했네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고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그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연준이 보수적으로 어필을 했죠. 금리 인하는 조금 지켜보면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민감한 바이오 섹터 종목이 조정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지난 국내 시장을 되돌아보면 반도체 조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반사이익으로 조금 바이오 섹터가 어찌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조금 수급을 빨아갔습니다. 방산주하고 더불어서요. 그래서 이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조금 기대 심리에 앞서가지고 유한양행의 조금 신약, 허가 이런 이벤트들이 맞물리면서 바이오 섹터가 바닥에서부터 또 굉장히 치고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투심이 조금 틀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우리나라 CMO, CDMO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조금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금 지지부진한 측면도 있고 금리 인하가 가파르게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금 주춤거릴 것이다. 연준에서 급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발언들이 이미 고점을 형성한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락이라고 하면 개별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급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급하게 나오지 않고 보통 섹터 교체가 될 때는 단봉식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급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상반기에 올해 조금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 섹터에 대한 변동이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 변동폭은 크게 없습니다. 보합권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짧은 수급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종목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시장에 주도 테마가 없다는 얘기죠. 주도 섹터가 보지하다는 얘기고요. 그나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재건주가 조금 그런 주도 테마 역할을 해준다 싶었지만은 시장에서 뜨거운 주도 테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죠. 대신에 조금 순환매는 지지부진하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주는 재건주대로 조금 추적해 보시고 제가 이거 주도 테마가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나올 건데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장 다음 달에 시추 예정인 대왕고래를 지금부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달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울산 포항 앞바다에 석유하고 천연가스하고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장중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화성밸브 그때 다시 뭐 동양철관 뭐 여러 종목들이 장중 상한가를 막 받아버리면서 단기간에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대한고래 대장주로서 계속해서 조금 시세를 이끌면서 고점을 형성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 시추일이 다가오면서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난 뒤에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부터는 바닥에서부터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캔들하고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대한고래 관련된 종목도 움직임을 보니까 추세를 돌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다음 달 중순에 시추를 한다고 하고 당장 다음 주에 그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추 계획에서부터 다음 달 시추까지의 준비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3차 개발 회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시추에 가까운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뭐 투자 선정사라든지 여러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그 투자자문사 선정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들이 조금 시세 형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건데
뭐 시장도 안 좋았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에 많이 알려진 재료고 테마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조정만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대왕고래 테마, 대왕고래, 석유 시추, 한국가스전 시추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없는 재료죠. 그만큼 조금 대한민국 자체의 호재인 재료이기 때문에 이번 시추 다가서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추적을 해왔는데 화성밸브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조금 대장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혼자서 거의 올랐었거든요. 혼자서 대왕고래 재료를 달고 계속해서 시세를 8월 달까지 냈었고 조정을 거치고 나서 추세가 꺾인 게 아니고 다시 살리면서 끌어올리는 걸 보니까 이 종목이 조금 정고점까지는 확인을 하러 갈 것 같다. 이 종목이 좀 대장 역할을 해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뭐 방송 보시면 차트님도 화성밸브에 대해서 되게 좋게 판단을 하고 계시지만은 계시고 있기 때문에 화성밸브는 관련주로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로는 넥스틸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넥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기업들 상장사 중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참여 관련돼 가지고 조금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기업이 넥스틸이기 때문에 이때 갑자기 뉴스 띄우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죠. 여기서 그대로 꺾이지 않고 다시금 시세 계속 살리면서 가기 때문에 화성밸브에서 대장이 교체된다고 하면은 그게 넥스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도 크진 않지만 유통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기간을 두면서 거래량 돌리면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요 이후에 추세를 거래량이 딱 들어오고 추세를 받았을 때 종목 유통 주식수가 잠기면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넥스틸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여러 종목이 많은데 GS글로벌하고 한선엔지니어링 정도. 왜냐면은 화성밸브하고 넥스틸 정도 제외하고는 대왕고래 관련 시추 관련된 종목들은 다 바닥권 형성까지 조금 밑에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GS글로벌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2,500원 밑에서부터 시세 형성했던 거에 대해서 3,000원은 지지해주면서 박스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박스 하단까지 최근에 확인을 하고 지지 확인을 하고 지금 다른 종목들하고 같이 추세를 받아 올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GS글로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유통 비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도 절단하고요. 그래서 조금 시추 관련 이제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시추한다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시추 관련된 기업들이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S글로벌까지 그리고 한선엔지니어링까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로도 여러 종목이 있어요. 여러 종목이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 종목들 정도만 조금 언급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이 조금 되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지금 매매하기가 굉장히 나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시죠. 조금만 더 힘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장은 또 주미다와 함께 기분 좋게 마무리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미다 존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